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조촐하게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네, 저는 보다 더 조촐한 조민규 멘토입니다. 자, 먹는 장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옛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네, 특히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이 좀 확대되면서 자영업에 너무 너도 나도 뛰어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막상막하 투맨쇼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출연하는 저 정재훈 멘토와 조민규 멘토가 각각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조촐하게 월요일 시장 출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시켜드리죠. 예, 시청자 종목 상담 관련한 참여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서울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죠.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많은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주식 투자처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사말에 조촐하게 라는 표현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 1등과 2등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수익률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그런 수익을 안겨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시작해가지고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재훈 멘토가 지금 한 50%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1등을 하고 있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정재훈 멘토보다, 1등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길고 짧은 건 좀 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 스타트가 상당히 좀 좋죠, 저희가. 네. 자, 일단 오늘 장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흐름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속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1980포인트 중반 선에서 지지를 하고 종가권에서는 낙폭을 축소시켜 놓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한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차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2000포인트 회복은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고 2000포인트보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인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 지수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는 1997포인트 정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지수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 놓은 건데요. 4월 말까지 203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1,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음 달이죠. 5월 달 정도 한 중순 정도 때에는 한 205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 말부터 한 6월 달 정도 됐을 때는 한 205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한 215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 주말까지 2000포인트, 2010포인트 이상 정도까지 상승이 못 간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지루한 행보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번에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들어가고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2050포인트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한 5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9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흐름이 이번 주 중에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약간 좀 쉬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이상권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정도에서는 아마 205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1985포인트부터 대략 2015포인트 정도 수준의 어떤 지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번 주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만약에 상승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연속적인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2010포인트 이상권까지도 이번 주 후반부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캔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양봉이 나타나면서 시가를 지지하는 상승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수로 볼 때는 사실 약간 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에서의 중간적인 기준지수가 좀 형성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형성됐었던 시초가가 1993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993포인트 이상에서만 지수가 움직여줘야 주 후반부에 2020포인트에서 20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2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을 좀 받는 구간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2000포인트에서 되밀리는 흐름이 계속해가지고 두 번 정도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돌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사실상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사실은 단기적인 낙폭을 키워놓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해외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해외 증시보다는 사실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압력을 이겨낼 경우에는 오히려 강한 상승으로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형성됐었던 1993포인트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이 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 후반부 때에서는 2000포인트 이상의 주가를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장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시가 기준으로 1993포인트죠. 오늘 형성됐었던 시초가를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는 이제 저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내일장에서는 시가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 혹은 이제 플러스 출발해가지고 장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장중에 이제 눌림의 형태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만약에 시가를 지지하는 흐름이면 위쪽으로 시초가 형성 이후에 한 1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오히려 올라갈 때는 사실은 수익을 추격해가지고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대략적으로 2차적인 지지 구간인 마이너스 8포인트니까 시가가 뭐 대략 2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 1992포인트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실 준비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제 저항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2000포인트 정도 되겠죠. 1999,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 2005포인트 내일장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저항 지수입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93포인트 그 자리가 이탈되면 일단 추세적으로 박스권 다시 한번
한번 이제 하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일장뿐만 아니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장까지는 추가적인 지수의 행보라던가 가격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내일장 오늘 형성됐었던 1993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멘토팀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수를 보면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목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뇌에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수를 보는 흐름들이 그 지수를 보면서 종목군들을 좀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 자리대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와는 무관하게 화려하게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체감이 좋으신 분들, 즉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 잘 알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손실이 좀 나고 있거나 매매가 좀 까다롭다라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될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서원인텍이 선정이 됐네요. 자, 오늘 서원인텍이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했었고요. 신고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힘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오늘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어떠한 이유가 뭐죠? 일단 이제 갤럭시 5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판매량에 대한 흐름들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서원인텍뿐만 아니라 모베이스라던가 플렉스컴, 그다음에 파트론과 같은 기존의 어떤 스마트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 중에서도 서원인텍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나타냈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실적과 이익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갤럭시 5 쪽에 방수, 그다음에 방진과 같은 부품들이 또 이제 탑재가 된다라는 이슈를 또 받을 수 있겠고요. 다른 회사랑은 좀 틀리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원인텍 같은 경우 제가 6,000원 정도 할 때 2012년도 때 탐방을 가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그때부터도 사실 이 액세서리 시장,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두드러진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어떤 억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어떤 갤럭시 S5가 시장에 나오면 출시가 되면서 어떤 그런 단기적인 또 모멘텀도 같이 동반해서 받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냐 나쁘냐 이 부분들의 주가가 좀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는 흐름이고, 핸드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PER 10배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서원인텍이라던가 LMS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매물 부담이라던가 어떤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는 약간 좀 힘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확인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케미칼이네요. 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하나케미칼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하고는 달리 화학주들하고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케미칼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나요? 예, 오늘 4%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GDR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한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태양광 쪽 이 사업 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우려와 그다음에 기대감을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공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공시 요구가 좀 나왔습니다. KPX 화인케미칼을 뭐 인수를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하게 뭐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짧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재무 구조라든가 사업적인 부분들을 안정궤도에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은 주가에 대한 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약 100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꺼번에 이렇게 100만 주가 넘는 이런 물량, 매도 물량이 좀 나온 부분들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 나왔느냐라고 보기에는 약간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업종 자체가 약간의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도주 선상이 좀 서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자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어떤 단기적인 악재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지금 진입해놓은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GDR 발행하는 것들이 추가적인 M&A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유동성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하락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앞서서 그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대량적으로 좀 매도를 했던 건 뭐냐면 GDR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하나케미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재 지금 하나케미칼 비중을 좀 줄여놓고 GDR 발행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자기네 그 물량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선제적인 좀 그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쉽게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기 좀 어렵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NH농협증권이 선택이 됐네요.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오늘 같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NH농협증권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농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업계 1위로 도약하는 계기를 이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제 NH농협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형 증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협 쪽으로 인수된 이후에 상당히 어떤 농협과의 시너지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투자증권, 업계 거의 한 3, 4위 정도 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를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 예탁 규모라던가 자본금에 대한 규모가, 업계 1위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작은 기업이 이제 큰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증권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은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증권업종도 나름대로 이제 최악의 어떤 그 상황,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NH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다. 다만 어떤 그 업계에 있어서 어떤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큰 어떤 그런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정재훈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아직까지 증권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이 증권주가 눈에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에 좀 나서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4월 14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츠 오늘장에서 3.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2.2%로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IG ADP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전략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장 2위는 나무누멘토가 또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쌍용차 21.9%를 기록하며 당당히 2위를 선점했고요. 3위는 조민규멘토의 LMS가 1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용주멘토의 동북 SNC가 16.1%를, 5위는 예병구멘토의 KT가 12.2%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가 사마 네트워크스로 1위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여전히 1위는 정재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누적 수익률 54.6%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조민규 멘토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36.5%로 누적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김용주 멘토가 3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 앞에서는 고개가 아니다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맞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이 든든한 히든카드를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촐합니다. 조촐하게 33.3% 1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츠가 마이너스 2.2% 정도 손실권역에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조금 3.5% 정도 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류 열풍이 상당히 대단하게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경기 민감주들에서 이제는 게임이라든가 콘텐츠 쪽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사마네트워크스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드라마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국 시장에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 올해는 작년보다 100% 이상의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2%입니다.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손절가를 좀 하향을 했었죠. 4,200원까지 좀 하향을 했던 이 부분들은 지금 이 내수 섹터들 중에서 건자재 섹터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재차 상승 시도를 나오려고 상승 시도가 좀 준비 중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턴어라운드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큰 폭의 성장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유 있게 목표가 7,000원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좀 편입을 하는 거죠. 작년에 한번 이 편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편입을 했는데요. 3.5% 정도의 수익입니다. 여러 가지 전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마 2014년도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요. 일단 꾸준하게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 히든카드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매수고요. 두 번째는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일단 제가 내수라고 했던 부분들은 최근에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종목도 내수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외국인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취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보유 지분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대형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중소형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키움증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에 이 1위한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25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추천 종목 히든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 히든카드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중소형 섹터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익절가를 조금 높여드렸었습니다. 즉 손실이 나지 않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익절가를 높여드렸었는데요. 그걸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목을 가져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이미지를 좀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벤 사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에 대한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대외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업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결제 사업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신용카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액 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전화사업자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은행 쪽에서도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결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들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조차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이 지금 관심을 제대로 좀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지분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따가 화면을 HTS를 보실 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결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들, 체크라든가 결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지금 카드 같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금 영수증에 대한 발급 부분들이나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부분들, 이 부분들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마 가게, 즉, 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웬만한 데 가다 보면 이러한 체크기를 항상 한 번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동사의, 이 체크기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대한 포인트도 꾸준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제를 하고 났을 때 어떤 멤버십이 됐다면 그 멤버십 카드로도 누적이 될 수 있고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네이버에 대한 3,400만 회원이 아마도 이 동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물건을 제품을 하게 된다라면 구매하기를 클릭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동사의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바일 결제 부분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동사에게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입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삼성, 현대모비스, 기타 여러 가지 홈쇼핑 쪽에서도 지금 이 결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즉, 이 동사의 사업적이나 사업성이나 기술력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회사가 지금 현재 이 아이러브 파스타를 만든 게임사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향후에 그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일이지만 지금 이 자회사가 투자를 나름대로 좋은 쪽에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을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기 전에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최대 주주 지분이 67.6%인데 외국계 쪽에서 1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좌측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58.74%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300만 주 가까이 보유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유통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3,700만 주짜리가 유통 물량은 600만 주가 채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한번 염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점을 이탈을 해주지 않고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여권에서 양호하게 이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포인트로 다시 한번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6,2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매수가를요 6,2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7,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무원 추천 히든카드 조민규 멘토의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AS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제 정재훈 멘토가 조촐하다고 하니까 저까지 조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닥 조촐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 LMS는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대형주인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9%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편입한 르노스도 한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IJDP 같은 경우에는 신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기 위해서 5종목이 이제 막상막하 투맨쇼의 어떤 룰이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을 좀 편입하기 위해서 한 종목을 좀 제외를 하는 거고요.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빠가지고 편입 제외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종목씩 차트를 잠깐 짧게 보면서요. 종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71,000원에 편입을 했죠. 요날 이제 편입을 했는데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웨이트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1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78,000원대를 이제 거의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8,000원 정도를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한 83,000원에서 85,000원 구간까지는 2차적인 상승 파동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시드렸던 한 9만 원 정도 목표가 유지를 해 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LM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핸드폰 부품주들이 이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LMS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더 가기 위해서 쉬고 있다. 사실 서원이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고점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를 빠르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MS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2,000원 후반부부터 대략 한 23,000원 중반부에서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지금 1주 정도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트가 꺾여가지고 아래쪽으로 보이는 게 보여주는 흐름이 아니라 기간적인 횡보를 거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해가지고 계단식 상승 흐름을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2,000원
한 150원 정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2150원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짧게 보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2,600원 정도가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2,6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혹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앞서서 왕관을 썼던 자리가 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LIJDP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JDP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흐름 자체가 현재 바닥권에 지금 움직여지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포트폴리오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좀 빼야 된다. 그래서 LIJDP는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추천 종목 히든 카드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블랙아웃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환경 오염이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빅데이터입니다. 자, 키워드로만 봤을 때는 과연 이 종목이 무엇일까? 그리고 키워드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블랙아웃, 환경 오염,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에 부합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조민규 멘토가 선택한 추천 종목 히든 카드는 GNC 에너지입니다. 예, GNC 에너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한 10,000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5,000원 정도까지도 한 5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업 영역입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 그 다음에 중소형 병합 발전소 시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발전 사업, 그래서 바이오가스와 관련돼 가지고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GNC 에너지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제 충분히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대정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보다 빨리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상당히 좀 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 수요가 또 부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비상용 발전기들의 어떤 수요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GNC 에너지가 본래 하고 있는 사업부가 사업적인 성장,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이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전용 비상 발전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되는 어떤 그 발전소 비상용 발전기 그 시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라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GNC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주가 됐을 경우에 매출에 대한 성장을,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했었죠. 빅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IDC 센터가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IDC 센터가 M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에다가 한 4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IDC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주 기대감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 그래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시장 흐름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먹거리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가스 발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가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열병합 발전을 하고 그로 인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발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2017년도까지 한 추가적으로 10개소 정도로 발전 시설을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최소한 2개에서 4개 정도 추가적으로 했던 그 설치라던가 인수를 통해 가지고 확대를 해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그 바이오가스가
차지했었던 매출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큰 폭의 어떤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름과 관련된 전력수의 증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IDC 센터에 대한 건립을 통해 가지고 발전 그 비상용 발전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안정적인 이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한번 회사를 좀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정 조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있어서의 실적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방송상에서 또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요. 현재 GNC 에너지 위치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0,000원 정도에서부터 강한 좀 탄력을 받으면서 15,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 갭상승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여기 구멍이 발생을 했죠. 보통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하락이 진행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갭이 발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상승이 진행됐었던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는 하락이 진행되어졌고, 대략 12,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가는 12,500원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내일장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추천 히든카드 조민규 멘토의 GNC 에너지였습니다. 자, 막막한 종목 상담, 종목 상담 날 찍어 시간입니다. 우선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MDS 테크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비중은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MDS 테크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는데, 모멘텀을 보게 되면 한글과학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주당 인수 가격이 약 28,000원 정도대, 즉 MDS 테크를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당 28,000원에 넘겼다라는 얘기는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넘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월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2만원 이상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 한 17,500원짜리 때, 이 자리대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필요로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약 한 2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한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엔 1차는 한 25,000원, 2차는 2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예,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갖고 계시죠?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요? 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요. 26,000원. 예,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0%입니다. 아, 40%요? 26,000원이면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네네. 예,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럼? 네, 이게 보유기간이 건 1년쯤 됐거든요. 아, 1년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기다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조금 더 목표가 언제쯤 매도했으면 좋겠나 싶었어요. 아, 예. 일단, 현재에 있어서는 뭐 바닥권을 찍고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한 3군데 정도 탐방하고 왔었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공장이 바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TV 같은 거 보시면 이제 UHD TV 같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쪽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이폰 6, 그 다음에 그 새로 나오는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 신형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앞으로 TV 시장들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차트를 보면서요, 목표가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이 25,500원 정도면 충분히 이익권에 있으시니까 대응하실 때 좀 이렇게 부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3만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은 이어질 수는 있는데, 3만원 정도라는 것 자체는 이제 2만원권에서 3만원 정도, 앞자리 수가 바뀔 때 한번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에서부터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3만원 정도는 가격적인 좀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1분기 때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2,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 되시니까 3만원 정도 오면 한 10% 정도 줄이시고, 또 한 31,000원 정도 오면 또 10% 정도 줄이시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3만원, 2차적으로는 한 32,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기다렸던 기간이 길었는데 또 수익 나고 있는 게 또 그 수익률이 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그저께 저점이었었죠. 그래서 27,000원 정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을 한번 줄이십시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27,000원이 단기적으로 좀 붕괴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정도까지 보유해 나가시면서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분할 차익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요. 예. 3만원까지 갈 기간이 오래 예. 걸리겠습니까? 지금 3만원까지 대략 1,700원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네,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증권요. 현대증권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6,150원. 네, 예, 20% 비중. 20%요. 예, 혹시 현대증권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네,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어요? 증권주가 좀, 마음이 좀 편하대요. 아, 증권주가 마음이 좀 편안하셔서? 예, 예, 예. 자,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A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투자증권도 NH투자증권으로 인수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M&A에 대한 얘기들, 즉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현대증권도 아마도 이 매물로 좀 나올 그럴 가망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증권을 HMC 투자증권이 아마도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현대증권이. 근데 과연 이게 M&A에 대해서 잘 소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M&A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증권주가 상승을 하기엔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예, 여유 있게 보세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일봉을 보시는 것보다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 8,000원대 정도까지, 8,100원 정도대까지는 목표가를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6,300원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한 8월달 중가면은 네. 좀 시도 좀 안 나줘요.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언제일지는 예측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M&A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8,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매쇼, 여러분들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예, 최근에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지고 좀 수익률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정재현 멘토 또 뭐 주말에 일정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예, 아직 고지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강연회 투자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 차후에 고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놀러오세요.